네, 불이 나면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게 관건이죠. 어떤 경우에는 범죄 현장에 불을 질러서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이런 범죄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 화재 폭발 감식팀인데요. 네. 이분들의 활약 김기흥 기자와 알아봅니다. 소방서에서만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경찰에도 이런 분들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화재 너머에 있는 사건의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평소 강력 사건을 많이 접해본 경찰분들이 더 낫기 때문인데요. 한 예로 화재 폭발 감식팀은 화재 현장에서 발견한 깨진 유리 조각만 보고도 화재의 원인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은 유리는 거미줄 모양으로 깨지는데 반해 열을 받은 유리는 특정한 모양 없이 와르르 쏟아지면서 깨지기 때문인데요. 목격자도 생존자도 없는 침묵의 화재 현장에서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경찰 화재 폭발 감식팀을 따라가 봤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2층 주택, 지붕 위로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길은 15분 만에 잡혀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피해를 냈습니다. 조금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 나가니까 점점 나더라고요. 주인이 집을 비운 지 1시간 만에 일어난 화재에 경찰은 방화 여부를 의심했고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화재 감식팀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가장 먼저 화재 당시 외부인의 침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문의 문고리부터 살피는 화재 감식팀. 잿더미가 된 집안 구석구석 어느 의도적으로 곳도 불을 내려고 허투루 보지 그러면 않습니다. 일단은 불을 붙임과 동시에 그게 이제 실패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불을 쉽게 붙이기 위해 가지고 어떤 용이한 도구를 이용한다든지 타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다른 데보다 잘 타는 부분보다 더 강하게 탔다든가 그런 흔적들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의심을 해야 되죠. 유적이라도 발굴하듯 조심스러운 손길로 흔적 찾기에 나서는데요. 이상준 팀장은 불이 움직이는 형태와 그 불이 남기고 간 자리를 보면 화재의 원인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옆으로 1m 갈 때 위로는 20m를 간다고 이렇게 숫자적으로 나타내거든요. 근데 반대로 바닥에 인화성 물질이 넓게 뿌려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순식간에 확 지나가겠죠. 아랫부분이 많이 타는 비정상적인 연소 패턴을 나타내는 거죠. 불이 타는 형태가 V자 모양으로 좁으면 실화 사건이지만 U자나 수평 형태로 넓으면 방화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하지만 현장은 안방에서 좁은 불길이 집중적으로 치솟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잿더미 속에서 화재 원인을 밝혀줄 단서가 발견됐는데요. 방화가 아닌 멀티 콘센트가 원인인 화재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감식팀이 방화 여부를 가려낸 대형 화재가 있었습니다. 시내버스 38대를 태워 15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서울 외발산동 버스 차고지 화재인데요. 형님 인정하십니까? 난 안 질렀어요. 그런 적 없어요. 불 안 질라고? 예. 방화범으로 지목된 황모 씨가 강하게 부인하면서 자칫 미궁으로 빠질 뻔했던 사건. 하지만 여기에는 화재 감식팀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입구에 있는 버스 한 그룹하고 또 이쪽 뒤쪽 그 정비 공장 앞에 있는 이 버스 그룹. 그러니까 크게 이제 두 그룹으로 연소 형태가 두 그룹으로 나더라고요.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고의로 불을 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 주변 CCTV를 정밀 분석한 결과 회사의 앙심을 품고 그만둔 황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는데요. 감식팀은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던 황 씨를 꼼짝 못하게 결정적인 단서까지 확보했습니다. 휘발유에 순간적으로 불이 붙으면서 퍽 하면서 부분적인 폭발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팔에 있는 손등에 있는 털이라든가 눈썹이라든가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열에 노출이 돼가지고 그을리는 현상이 생겨요. 이렇게 맹활약을 펼치는 화재 감식팀이 전담으로 꾸려진 것은 1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감식 전담팀의 필요성이 처음 거론된 것은 지난 1996년이었습니다. 1996년 추석 연휴 끝자락에 일어난 서울 신천 록카페 화재 사건. 11명의 목숨을 앗아간 큰 화재였지만 당시 감식 전문가가 없던 경찰은 외부 기관의 조사에 의존해 수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현장의 어떤 흔적을 가지고 수사 방향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캐치를 못 해주는 거죠.
2004년에서야 꾸려진 화재 감식 전담팀은 이후 많은 대형 화재의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최악의 참사로 기억될 남대문 화재 감식팀은 당시 용의자가 잡힌 뒤에도 물증을 찾아내기 위해 무려 18일 동안 감신 작업을 펼쳤고 결국 잿더미 속에서 신호를 담은 플라스틱 통의 잔해를 찾아냈습니다. 경찰서 화재 감식팀은 소방서 화재 감식팀과는 또 다른 역할을 하는데요. 화재로 위장한 강력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화재 변사가 났는데 단순 변사 사건으로 그냥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봤어요. 변사자들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그 절차를 거쳤더니 전혀 그 화재사에 나오는 특징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사체가 목 졸린 형태가 조금 있고요. 화재 현장에서 숨을 내쉬면 당연히 생기는 코 속 그을음도 웬일인지 없었습니다. 이미 불이 나기 전 숨져 있다는 겁니다. 지난 9월에 발생한 60대 부부 화재 사망 사건도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화재 현장이 불이 났다 또 추정되는 지점이 심하게 훼손이 돼가지고 소가죽 소파인데 다 타가지고 스프링만 남은 상태였어요. 발화 지점은 소가죽 소파. 하지만 소가죽은 불에 살지 않는 소재였는데요. 게다가 거실에서 남편이 소파에 앉은 자세로 그대로 숨져 있었던 것도 의문이었습니다. 앉아있을 수가 없죠. 뜨거운 게 오는데 움직여야죠. 도망을 가야 됩니다. 부검 결과 숨진 남편이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것을 실마리로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아내가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은 물론 불이 나기 6개월 전 남편이 화재로 숨질 경우 자기 앞으로 자그마치 8억여 원을 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에 잇따라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작은 그을음 하나 놓치지 않는 화재 감식팀. 하지만 현재 화재 감식팀이 전담으로 꾸려진 지방청은 단 7곳뿐입니다. 감식팀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전기도 알아야 하고 화학도 알아야 하고 또 건축법 관련된 부분도 알아야 하고 어떤 때는 또 소방 관련된 지식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불길이 휩쓸고 간 뒤 어둠만 남은 화재 현장. 화재 감식팀은 지금도 잿더미 속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오감의 육감까지 동원해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